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징역 1년 8개월, 그런데 또 징역 4년, 그리고 별도의 재판에서는 징역 7년, 이번에는 대법원 선고까지 예정돼 있다. 뉴스를 계속 본 시청자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김건희 씨의 죄가 도대체 몇 개인지, 어떤 사건이 유죄가 됐고 어떤 사건은 무죄인지, 또 대법원에서 무엇을 판단한다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과 특검이 수사 중인 의혹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열린공감TV가 정리한다.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은 크게 3개의 재판과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특검 수사로 나눠봐야 한다. 먼저 오는 7월 24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사건이다.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에는 3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묶여있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두 번째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사건, 세 번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사건이다. 이 3가지 사건을 묶은 1심에서 김건희 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3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래서 나온 형량이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크게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김건희 씨가 단순히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세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부분도 1심보다 유죄 범위가 넓어졌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첫 번째 샤넬 가방까지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형량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정리하면 이렇다. 징역 1년 8개월은 1심 판결이다. 징역 4년은 항소심 판결이다. 오는 24일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 징역 4년의 항소심 판결이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는 당초 7월 16일로 예정돼 있었다. 대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달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련 사건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는 같은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같은 여론조사를 두고 윤석열에게는 유죄, 김건희에게는 무죄라는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 내용이 김건희 씨의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7월 24일 오후 2시로 미뤘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김건희 씨의 징역 4년은 확정된다. 반대로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7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김건희 씨의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재판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른바 메간매직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앞서 설명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과 전혀 다른 별도의 재판이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또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인사와 사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귀금속과 미술품, 고가 시계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혐의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서는 반클리프 와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를 받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는 금거북이와 세안도 복제품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는 바쇠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최재형 목사의 디올 가방과 김상민 전 검사의 이유환 화백 그림도 이 재판에 포함됐다. 지난 6월 26일 1심 법원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그림과 목걸이,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이것이 뉴스에 등장하는
징역 7년의 정체다. 따라서 징역 4년과 징역 7년은 같은 사건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재판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4년과 7년을 단순하게 더해 징역 11년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대법원 확정 여부와 별도 사건의 항소심 절차, 경합범 처리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사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재판도 남아있다.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이다. 김건희 씨가 2022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건지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혐의다. 통일교로부터 명품을 받았다는 사건과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요구했다는 사건도 별개의 재판이다. 이 재판은 아직 1심 판단조차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그런데 재판 밖에서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첫 번째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21g 특혜 의혹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g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선 압수수색에서는 디올 재킷 16개와 벨트 7개, 팔찌 4개가 확보됐다. 특검은 21g 관계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체가 김건희 씨에게 디올 의류 등을 건넨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22일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두 번째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다.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씨 일가의 토지와 가까운 곳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 역시 아직 김건희 씨의 유무죄가 결정된 재판이 아니다. 현재 특검이 사실관계와 외압 여부를 수사하는 단계다. 세 번째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이다. 2024년 검찰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이후 항소심 법원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은 당시 검찰이 불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했는지, 김건희 씨를 조사하기도 전에 수사 보고서와 불기소 문건을 수정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만이 아니다. 누가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 검찰 수사에 개입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할 부분이다. 결국 김건희 씨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오는 24일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이다. 징역 7년이 선고된 메간매직 사건은 별도의 재판이다.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관저 이전과 21g, 양평고속도로,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은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의 최종 판단일 뿐이다. 24일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메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도 아니다. 끝나는 것은 모든 사건이 아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사건 가운데 단 하나의 재판 절차가 끝나는 것이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유난히 복잡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가 조작과 선거 개입, 종교단체의 청탁, 인사청탁과 명품 수수, 대통령 관저 공사와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처리한 검찰의 수사 과정까지 의혹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한 사람의 사생활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인사와 정책, 수사기관의 작동 방식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7월 24일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확인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법원이 이미 판단한 범죄는 무엇인지, 아직 재판 중인 혐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권력기관이 덮거나 외면한 사건은 없었는지. 김건희 씨의 사건은 많다. 그러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이 사건들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강릉 47년 노포의 맛을 우리 집에서, 여름엔 시원한 물막국수, 입맛 살리는 비빔 막국수까지 푸짐한 7인분 구성이 18,900원.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O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O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5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ON의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ON이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